어떻게 이렇게 전형적인 합리화를 하지? 이제 그때는 좀 T가 좀 등장하긴 해야 돼요. 왜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T라서. 근데 이거 해주면 좋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 남자의 외모 때문에 포기를 못할 정도라면 내가 이때까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의 외로움을 좀 속된 말로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에 대한 마음을 키워서 나한테 계속 빠지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불공평한 것도 좀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평한 순리대로 좀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썸 탈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심 맞을까요? 저도 썸 탈 때 들어본 건 처음이라서 제가 예전에 자고 나서 떠날 남자의 특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섹스할 때 자기야라고 말하는. 근데 그 섹스가 첫 섹스다 혹은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의 섹스다. 근데 그때 자기야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연애 놀이, 되게 로맨틱한 놀이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스포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감정이입해서 지금 섹스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워. 물론 근데 안 자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랑 또 자기야 거리고 있어. 이 썸남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그 감정이 쌓이는 그래도 기간이 있잖아요.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좀 구별하는 건 좀 말장난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충 아는 좀 감정의 어떤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는 좋아하는 거야. 이 정도는 사랑하는 거야. 이 정도는 진짜 어쩔 줄 모르겠어. 좋아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으면 싶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가벼운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난기도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 사람은 고픈 사람이에요. 사랑이 고픈 사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도 날 사랑하겠지? 라는 어떤 믿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엄청난 감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때는 좀 T가 좀 등장하긴 해야 돼요. 왜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T라서. 근데 이거 해주면 좋아요. 착한 척 하는 사람한테 뭐 어떤 부분이 착한 거야라고 하면은 내가 왜 착한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감정에 빠져요. 착한 감정에. 캐릭터에 이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왜 날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건데 뭐 그냥 사랑하느니 그런 게 이유가 있냐느니 그냥 다 좋다느니 그러면 그래도 사랑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대볼래? 한 가지만 얘기해줘.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심각하게 묻는 게 아니라 나도 웃으면서 나도 널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하면은 자기도 내가 왜 널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감정에 좀 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을 굳이 내가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사랑한다는 얘기할 사람 맞거든요. 맞는데 어쨌든 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동시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면 뭐 이 사람의 외로움을 좀 속된 말로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에 대한 마음을 키워서 나한테 계속 빠지게 만들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애정 표현도 해줍니다. 그게 저도 느껴지고요. 근데 여태 만나는 동안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무거운 거야. 사실 그냥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하룻밤 사랑도 사랑인데 그냥 사랑은 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관이 명확한 거야. 이 기준에 들지 않고 이 상황이 아니면 사랑한다는 얘기하기가 너무 자기는 가벼워 보이고 그런 취급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진지한 거야.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면 안 좋아요, 둘 다. 너무 사랑한다는 게 쉬워도 별로고 너무 사랑하는 거에 인색해도 별로고. 30대 초반인데 외모는 정말 제 이상형인데 술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남자랑 연애하다가 이성으로 찍어 눌러서 헤어졌어요. 절 좋아하면 술을 안 마시게 될 줄 알았어요. 술 없이 못 자고 술 때문에 약속 늦어서 참 술 하나 빼고는 괜찮거든요. 그 하나가 되게 힘드네요. 외모가 너무 제 취향이어서 끊어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의 알코올 의존증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확실하게 제가 딱 꽂히는 게 절 좋아하면 술을 안 마시게 될 줄 알았어요랑 참 술 하나 빼고는 괜찮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전형적인 합리화를 하지? 이거는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애 많이 안 해보셨죠? 저 5번 해봤습니다. 몇 살인데요? 33살입니다. 33살인데 5번이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지금 좀 꽃받친 것 같아요. 일단 모순 1. 절 좋아하면 술을 안 마시게 될 줄 알았어요.
그 남자가 술을 마시는 건,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내가 공부를 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혹은 열심히 하지 않거나 나는 공부 취향이 아닌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바랬는데 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자, 이게 뭘로 들려요? 이 공부랑 지금 부모님 사랑하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고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아무 관련 없는 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계속 마신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건 별개거든. 그냥 그 남자는 술꾼인 거야. 그리고 무슨 참 술 하나 빼고는 괜찮거든요. 아니 지금 그 하나가 문제잖아요. 술을 굉장히 지금 축약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술이 엄청난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좀 뭐 걸러라,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연애하면 피곤하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술은 습관성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은 걸러라보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걸러라를 더 많이 얘기해요. 담배는 그냥 피면 끝이지만 술은 계속 마셔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리 잡고 계속 마시고 사람들이랑 또 같이 마시고 또 정신도 횟가닥 가요. 취하잖아요. 그동안 또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취미는. 그래서 연애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술 하나 빼고 괜찮거든요 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건 또 뭐랑 비슷하냐면 남자친구가 바람을 자꾸 펴요. 근데 바람 피는 거 빼면은 다 괜찮거든요. 바람이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아니 바람이 진짜 얼마나 큰 문제인데 수많은 문제들이 다 겹쳐 있고 바람을 핀다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요. 병도 얻어올 수 있지. 나한테 투자한 애정을 다른 사람한테 쏟지. 그러다가 딴 사람한테 가버릴 수도 있지. 바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처가 많은 친구였고 혼술러였어요. 이미 안 괜찮은 사람이군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깨달으시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 어쩌라고. 상처가 많으면 술 마셔도 돼요. 옛날에 뭐 싸이월드 때 이런 거 있었잖아. 담배 피는 여자는 욕하지 마. 나는 담배는 피지만 너희처럼 바람은 안 펴. 이런 뭐 중2병도 아니고 상처랑 술이랑 왜 연결시키는데요. 상처 때문에 술을 마신다. 뭐 이건 개소리죠. 그리고 혼술러라고 하시는 것도 정말 혼술만 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혼술도 하는 사람인 거겠지. 정말 혼술만 하는 사람이면 아마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 삼을 일은 없었을걸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그거를 감수하고 싶다면 말 그대로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드는 술버릇조차 감당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등가 교환,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게 코스트인 거지. 맛있을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김밥 천국에 가는 거랑 오마카세를 가는 거랑 똑같이 배는 차지만 이왕이면 나는 셰프가 하고 뭐 엄선하고 뭐 이런 오마카세를 가고 싶어. 그런 분위기도 느끼고 싶고 그러면 돈을 더 내고 코스트를 더 지불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상형인 남자가 나를 만났다. 근데 나는 이 남자가 아쉽다. 그 뜻은 뭐예요? 이 남자의 외모는 사실 이런 하자가 없으면 내가 만나기 좀 힘든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 남자의 외모 때문에 포기를 못할 정도라면 내가 이때까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잘생겼는데 그런 문제도 없는 남자는 내가 붙잡을 어떤 매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내가 더 괜찮아지거나 얼굴을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없었던 얼굴을 얻으면서 리스크와 코스트를 감당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불공평한 것도 좀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평한 순리대로 좀 간다고 생각해요.